몇 시간? 자, 봅시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몰라도 되니까 일단 보세요. 자, 이번 단어는 결국은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딱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시험에서는 일단 지금 풍무에서는 보통 여기서 이제 세 문제를 기본 깔고 보통 네 문제까지 나와요. 여기에 파트에서 세 문제를 기본 깔아요. 근데 그 깔 때 어떻게 까냐면 사인, 코사인이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섞어요. 하나의 문제 안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동시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한 두 개 정도 나오고요. 넓이에서 보통 하나 내는데 최단 거리가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엮여서 나온다. 넓이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최단 거리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과 넓이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단어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사인 법칙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이 있어요. 원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A, B, C라고 하고요. 우리 삼각형에서는 무조건 각과 대변이 알파벳이 일치해야 돼요. 이건 약속이야. 내가 삼각형을 그렸는데 아니면 문제가 삼각형이 있었는데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문제 오류예요. 이건 안 돼. 무조건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B가 돼야 돼.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A는 60도래. 그리고 각 B는 뭐 45도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A의 변의 길이가 뭐 5래. 그 다음에 C의 변의 길이가 뭐 11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야. 얘 무조건 60도거든요. 그러니까 60도 45도가 있을 거야. 그렇죠? 여기 45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나머지 가게 되겠죠? 75도 이런 느낌이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근데 무조건 A가 마주보는 애가 오여야 돼. 무조건. 그리고 C가 마주보는 애가 무조건 C는 나와요. 무조건.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도 이렇게만 주어져도 우리는 A, B, C A랑 마주보는 거 A, B랑 마주보는 거 B, C랑 마주보는 거 C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안 줘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림을 잘 안 주더라고. 그냥 알아서 그려서 풀어내.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해서 자,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데 집중하세요. 사인 법칙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는 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을 거야. 얘를, 사인 A를. 그리고 이 사인 A를 통해서 그리고 A라는 값을 통해서 자, 사인 A와 A를 이용해서 이 R을 구할 거야. 요 녀석은 뭐냐면 지름이에요, 지름. 외접하고 있는 원 있잖아요. 외접하고 있는 이 원의 지름을 R이라고 하는 거야. 이 R이라고. 반지름이 R이니까. 자, 요걸 구할 거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 할 때 우리가 sin A를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직각이 필요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원주각의 특성을 이용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주각은 자, 이렇게 현이 있었어요.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아요. 아시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요걸 이용할 거야. 그러면 요 그림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A의 위치를 바꿀 거야. 요런 느낌. 그러면 언제까지 이동을 시키냐? 요렇게 될 때까지 A를 옮길 거야.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같죠? 그대로죠? 똑같잖아. 근데 우리는 알아. 각의 크기가 같으면 사인 값은 동일하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볼까?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옮겼냐면 언제까지? 중심을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A를 중심을 지날 때까지 옮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빗변이 왜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일 거 아시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야. 그러니까 A가 빗변이 지름이 될 때까지 딱 여기 걸릴 때까지 끌고 오는 거야. 딱 이렇게 끌고 오잖아.
그러면 이제 요걸 쓸 거야. 자, 요거 이 아닌데, 자, 사인 A 한번 써보자.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렇죠?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야. 근데 여기가 R이잖아. 그치? 빗변분의 높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R분의 A가 되겠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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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이야. 이게 사인 법칙의 전부야.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다가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야.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런데 이게 A에만 적용이 될까? 아니겠지. 이 아이는 당연히 언제도 사인 B를 구할 때도 동일하게 2R분의 이번에 뭐가 들어갈까? B, 그렇지. 자, 사인 C를 구할 때도 2R분의 뭐가 들어갈까? C.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식을 살짝 변형해 볼게요. 별거 없어. 우리 거속시 많이 해봤잖아요. 거속시. 거속시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시간 뭐 속력 분의 거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에서 이 R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 R은 얘랑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사인 A분의 A가 들어요. 여기서도 이 R은 사인 B분의 B가 되고 이 R은 사인 C분의 C가 되거든요. 여기 문제될 거 없죠? 그냥 얘네들의 위치를 살짝 바꾼 거니까 따로 외울 건 아니야.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야 여기 이 R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따라오는 얘네들도 다 당연히 어떤 값일까? 같은 값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다 2R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나 사인 B분의 B나 사인 C분의 C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같은 값이니까? 2R은 지름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쓸 거냐. 일단은 이 R이라는 값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볼까요? 자,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의 B를 알고 싶어요. B. 뭔지 아시죠? A 대 B 대 C 이런 거. 자, 이걸 알고 싶은데 여기 친절하게 사인 A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우리 비례식에 보면 이런 거 있어. 예를 들어 1대 2대 3이 있으면 여기다가 내 맘대로 3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비례식에서 가능하잖아. 그럼 자, 준이야. 얘네들 똑같이 뭐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고 싶어? 2R. 미안해. 글씨가 있어. 자, 2R을 곱하면 좋겠죠? 그러면 얘네들 뭐가 돼? A 대 B 대 C가 되는 거 맞죠? 맞죠? 이게 끝이야. 뭐야?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의 B를 구하려고 보면은 그들이 뭐의 B랑 똑같다? 길이의 B랑 똑같다. 대변의 길이의 B랑 똑같다. 여기서 주의해야 돼. 각의 크기의 B가 아니야. 변의 길이의 B하고 사인 값의 B가 같다는 거야. 가끔씩 얘들이 착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 대 B 대 C가 예를 들어 1대 2대 3이래. 그럼 얘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삼각형이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하면 180도네? 1대 2대 3이네? 180도를 1대 2대 3으로 쪼개서 30도, 60도, 90도라고 만들고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90도를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러. 이거 아니야. 이 A 대 B 대 C가 그냥 온전히 이거의 B인 거지 각의 크기의 B가 아니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꼭 틀려와 누군가는. 1대 2대 3 나오면 또 좋잖아. 30, 60, 90 이쁜 숫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그래. 그럼 3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요거 집어넣으면 2분의 3이고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요? 1이잖아요. 그리고 좋다고 비례수 만들어. 그래서 1대 루트 3대 2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딱 대놓고 아니지 또 뻔히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푼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지금 사인 법칙에서는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면 언제 사인 법칙을 써요? 문제에서 이 R을 언급했어요. 이 R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 이걸 언급하면 이거 쓴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대각과 대변 한 쌍이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있으면 A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되고 C가 있으면 C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 각 A가 45도인데 B는 5cm고 C는 7이다. 이러면 사인 법칙 못 써요. 왜 못 써? 한 쌍이 없어. 얘 짝꿍도 없고 얘 짝꿍도 없고 얘 짝꿍도 없어. 그럼 못 쓰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선생님 근데 학교에서 그 남학생이 이제 저게 6개잖아요. A, B, C 네. 소문자랑 대문자랑 6요소라고 했거든요. 그걸 6요소라고 해서 3요소만 있으면 이제 뭐든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사인 값은 뭐고요?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바로 사인으로 못 가고 코사인을 거쳐 사인으로 가야 돼. 그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인으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전에는 제가 A 그리고 변의 길이 두 개를 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쌍은 없어. 근데 이 쌍이 있는 거야. 왜? 한 쌍. 그렇죠. A, B를 알면 C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별개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쌍이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그런데 한 쌍이 없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어. 절대 못 써. 그래서 그러면 한 쌍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A랑 스몰 A, B랑 스몰 B, C랑 스몰 B가 스몰 C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사인 법칙이야. 원래는 사인 법칙이 탄생이 먼저야. 얘가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이걸 딱 만들어 놓고 퀴즈를 부르고 봤더니 문제가 생긴 거지. 한 쌍이 주어지면 얘는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한 쌍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코사인 법칙이야. 증명을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흘려들어도 돼. 근데 알면 좋아. 너희는 해당 사항 없는데 4호는 이게 빈칸 채우기 나온 적이 있어서 너희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4호에서는 순서야 너는 기억하자. 쉽진 않아. 자 볼게요. 이제 코사인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림이 주어집니다. 삼각형이 주어졌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C고요.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건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손을 하나를 그렸어요. 수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아이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B 사인 A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B 사인 A.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저는 요거 높이를 H를 구하고 싶어요. 사인 A 어떻게 구해요? 뭐분의 뭐예요? 그쵸, 빗변물 높이니까 A분의 H 맞죠? 자, 사인 A는 B분의 H, B분의 H 맞죠? 그러면 H는 양변의 B를 곱하면 B 사인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 사인 A라고 쓴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쪽도 좀 표현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A만 있는 건 아니야. B도 있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A 어서 오세요. B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A sin B라고 왜냐면 똑같은 방법이야. B sin A나 A sin B나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요 길이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자, 쟤는 뭐로 표현이 되냐면, 자, 요거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밑변 요 녀석을 구하고 싶어요.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쓰면 좋을까? 사인일까 코사인일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 빗변이잖아. 얘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밑변이라고 부르죠. 뭐가 좋아? 코사인이 좋겠죠? 그래서 이를 코사인 B는 A분의 X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X는 A 코사인 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를 A 코사인 B라고 표현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떻게 표현할까? 물론 여기를 이용해서 B 코사인 A를 해도 되는데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할 거예요. 요 전체 길이가 C였죠, C, 스몰 C. 요거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스몰 C에서 뭘 빼면 돼? A 코사인 B. 여기 길이 빼면 되는 거잖아. 여기는. 자, 이제 마무리. 자, 요 삼각형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할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겁니다. 그러면 요거 빗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얘랑 얘의 제곱이 한 것 같다죠? 자, 요거를 할 건데, 자, 밑에를 얘가 이걸 쓸 거거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 쓰는 게 편할까? 밑에 거 쓰는 게 좋겠죠? 왜? 여기도 B니까 이왕이 B 쓰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요거의 제곱인 A 제곱, 사인 제곱 B, 그리고 플러스 C 마이너스 A 코사인 B를 제곱한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피타고라스니까. 이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C의 제곱 둘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요거 뒤에 거 제곱했습니다.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B 제곱 B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제곱한 거야. 자, 이제 보여야 돼. 뭐가 보이냐? 얘가 A제곱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얘를 A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러면 사인 제곱 B 플러스 코사인 제곱 B가 되고, 자, 여기 C제곱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요거 남아있어요. 이거 아시죠? 이거 얼마인 거? 1이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하면 1이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있죠? 요게 끝이야. 그리고 우리는 B제곱을 이렇게 표현한 식을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증명인 거야. 증명. 우리는 이걸 이제 외워야 되겠지. 외우는 방법은 이럽니다. 자, 주인공은 얘하고 얘가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코사인 B나, 그러니까 B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각의 크기. 혹은 선분 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주인공을 A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A제곱으로 바꾸고 여기를 A제곱으로 바꾸면 A 빼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기타 등등 그걸 여기다 쓰는 거야. B제곱, C제곱. 내가 여기를 C제곱을 하고 싶으면 C 뺀 나머지 두 개 A제곱, B제곱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규칙은 이래. 그리고 자, 마이너스 2까지는 똑같다. 요 자리에 요 BC 그대로 다시 써주는 거야. BC. 요거 AB 그대로 써주는 거야. AB. 그리고 코사인 여기 A, B, A랑 C 이렇게 써주는 거야. 위치 아시겠죠? 되셨나요?
외우셔야 돼요. 세 개를 외우는 거 아니야. 주인공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가 주인공이고 요 사이에 나머지 기타 등등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는 요건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사인 법칙에서 한 쌍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게 얘라고 했잖아. 그쵸? 한 쌍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게 얘잖아. 그럼 얘는 또 조건이 뭐냐면 얘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은 이쪽은 두 배의 길이가 무조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뭐냐? 대각과 대변 한 쌍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인데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인 거거든.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앞에서 A가 뭐 45도고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10이고 C의 길이가 8이다 이렇게 했다고 치자. 자, 이거 보고 판단해봐. 문제에서 뭘 구할지는 모르겠으나 딱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 거야. 왜? 두 변이니까. 이걸 선생님 코사인 어떻게 써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야? 얘 짝꿍이 없는 거잖아. 혹은 얘네들 짝꿍이 없는 거잖아. 자, 요거에 맞춰서 보여줄게요. 만약에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A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랑 짝꿍을 맺어서 A제곱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 난 각 B를 구하고 싶어. 각 B를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을 쓰는 거야. 코사인 B. 자, 요 아이들 내가 구하는 목적이 만약에 코사인이잖아. 그럼 이렇게 식으로 써있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식을 살짝 변형한다는 거예요. 코사인 B는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얘를 이항했어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해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얼마로 나눠? 마이너스 2CA로 나눈 거 들으세요? 마이너스 2CA로 나눈 거야. 그쵸? 그러니까 분모에 마이너스 2CA로 나눈 거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번거로우니까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꾼 게 코사인 법칙을 구하는 변형식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탄생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죠.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 식은 자 코사인 B가 주인공이야. B가 주인공이면 실제로 연산에서 얘네들이 더 이제 좀 주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B를 뺀 나머지 CA분의 C제곱, A제곱, 그리고 요정도 짝꿍을 빼주시면 돼요. 이거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여기서는 A가 주인공이니까 A를 구하고 싶으면 A가 아닌 아이들 BC, 2BC분의 B제곱, C제곱, 그리고 A를 빼주면 돼요. 자, 마지막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2에다가 C가 아닌 녀석 A, B를 놓고 A제곱, B제곱, 그리고 C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B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 무조건 한 쌍이 나오는 거야. 아까 좀 전에 각 A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으로 A를 구했어. 그럼 한 쌍이 만들어지잖아. 내가 코사인 법칙으로 B를 구했어. 그럼 한 쌍이 만들어지잖아. 또는 내가 코사인 법칙으로 C를 구했어. 그럼 한 쌍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어?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사인 법칙을. 그럼 얘를 써서 뭘 구하고 싶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뭘 원해?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 이런 걸 이제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쌍인 거야. 왜냐면 사인 법칙 단독 문제는 식을 봐봐, 식을. 굉장히 심플하죠. 한 문제로 나올 만한 가치가 없어.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로 낼 만한 그 정도의 값어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으로 무조건적으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코사인 법칙으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지. 한 쌍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쌍으로 사인 법칙을 넘어오는 거지. 그래서 사인 법칙이 존재하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 아래 값을 구해내면 돼. 이해하셨나요? 그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넓이나 둘레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의 우리 방법입니다. 용준아, 정신 차려야 돼? 그러지만 먹고 안녕하세요. 회사를 왔다 갔다 생사를 왔다. 수진아, 왜 거기 앉았어? 왜 거기 앉았어? 어? 여기로 갈까요? 거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앞에 앉아도 되고. 아, 어. 여기 가려가지고 그럼 여기 앉으면 되잖아. 이러고 했는데 왠지 앞에 앉으면 되잖아. 앞은 싫대요. 그럼 여기 앉으면 되잖아. 그럼 뭐 책상을 옆으로 옮겨보면 되잖아. 여기 앉아서 앉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현주가 제 거 보면 어떡하죠? 뭘 봐? 그러니까 한번 보면 안 돼서 제가 현지가 이거 뭘 봐? 제가 문제 거 보면 느낌 어떡하죠? 현지가 베끼면. 인간이.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기를 했고요. 요거에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사인 법칙과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대변 한 쌍이 주어져야 됩니다. 대변과 대가.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공식은 안 빕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주어질 텐데, 근데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외심, 내심, 무게중심 요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자, 일단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외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 진짜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요거 보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원은 삼각형에 외접할까요? 내접할까요? 외접이요. 외접이요. 다시 맞았어요. 자, 삼각형은 원에 외접할까요? 내접할까요? 외접. 내접. 그렇죠.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는 원은 삼각형의 내접이에요. 근데 삼각형은 원의 외접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을 안 줄 수 있거든요. 안 주고 저렇게 말로 할 수 있어. 삼각형 AB에 내접하는 원에 대하여. 삼각형 AB에 외접하는 원에 대하여.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하여.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에 대하여.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게 헷갈리면 끝내라는 거야. 헷갈리면 틀리는 거야. 자, 좀 전처럼 주어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심 얘기를 할게요. 외심입니다. 외심은 외접 원의 중심이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내심은 내접 원의 중심입니다. 자, 이 녀석을 얘기하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걸 I로 표현했어요. 자, 이 녀석을 얘기하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얘를 O로 표현했습니다. 외심과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은 중학교 때는 G로 표현했습니다. 무게중심이고요. 자, 해볼게요.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기억을 그냥 되살리시면 됩니다. 외심을 찾는 방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얘는 반지름 때문에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 기억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내심은 세 개의 각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각이 같아요. 이렇게 각이 같고요. 이렇게 각이 같습니다. 좀 달라요. 쟤랑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같고요. 이렇게 같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같은 듯 달라요. 그쵸? 애초에 원이 밖에 있는 것도 다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을 지워버리면 이 상태에서 원을 지워버리면 헷갈립니다.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여기서는 이게 반지름입니다.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쵸? 얘네들의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의 합동은 이렇게 합동이고 이렇게 합동이고 이렇게 합동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합동이야.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합동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알겠어요. 접선의 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거든요. 자, 이 길이랑 같은 건 이 길이에요. 맞죠? 접선의 길이. 우리가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습니다. 이유는 합동.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2분의 r) 곱하기 둘레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공식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죠? 2분의 r. 이 r은 네 번째로 하면 안 되겠다. 스몰 r.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거예요. 2분의 r 곱하기 둘레는 삼각형의 넓이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요 식에서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고 요 안에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보자. 자,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R이에요, 전부 다. 자, 요거 삼각형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A예요. 맞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뭐예요? B, 그렇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뭐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 이 세 개를 다 뭐하면 돼?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 뭘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그렇죠. 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은 2분의 R 그리고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결국 뭐야?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써요? 2분의 R 곱하기 A, B, C가 결국 뭐야? 둘레. 그렇죠?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둘레는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공식을 쓸 거야. 이건 근데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야. 원이 있어요.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원에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원도 있을 거고 외적 원도 있을 거거든요. 중심이 같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 삼각형에 A나 B나 C를 이거 주고 이거랑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이거 뭐예요? 둘레잖아요. 그쵸? 둘레지만 이걸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맞죠? 자, 둘레고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뭐 아무거나 하나만 주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얘를 안 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줬어. 우리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2분의 1 두변 사인 K인가 넓이 구하는 거.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뭐도 구할 수 있어? 반지를 구할 수 있어. 왜? 이거 쓰면 돼. 삼각형의 넓이 나왔고.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해? 이거 길이 필요하거든? 이거 길이 구하려고 뭐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코사인 법칙 두 변 길이 알면 무조건 하나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법칙 써서 얘를 구해내야 돼. A를.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로 넓이 구하고 2분의 r 곱하기 둘레 곱하기 삼각형의 저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반지름 구하고 스몰 r 구했어. 요거 클리어했어. 코사인 법칙으로 A 구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 한 쌍이 나왔어. 한 쌍이 나오면 뭘 쓸 수 있어? 외접은 넓이. 그렇지.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클리어하는 거야. 요게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진짜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다 나오잖아. 그렇지? 스몰 r도 나오고 라지 r도 나오고 사인 법칙도 나오고 코사인 법칙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방에 다 처리해. 큰 알이 뭐죠? 외접원의 반지. 작은 원이 스몰 r.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보통 표현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 띡 하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다 이런 식이야. 사인, 코사인, 외접원, 내접원 다 엮어버려. 그래서 여기를 조금 기억하시고 요 공식까지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외접원은 그냥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게중심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습니다. 3대2 3대2? 2대1 2대1이나 3대2가 똑같은 얘기야.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봐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그림 배웠어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몇 대면? A A 대 B라고 내가 배웠죠. 골랐어. 그렇죠? 그러면 책상 옮겨. 아, 제가요. 책상 옆으로 좀 옮기면 되잖아. 요 친구가 서 있어요. 아, 요 친구가 서 있어요. 여기로 옮길게요. 아니면 준서가 좀 옮겨주고. 아, 저 연주랑 보고 오케이, 그래 연주랑 차이지. 아니, 둘이 짝짝하면 좋네. 자, 이런 느낌으로. 머리 붙인다 나가? 준서는 여기로 붙어. 그럼 딱이네. 괜찮다. 그거 좋아. 이걸 우리는 품자 형태라고 부르거든. 품자. 품자 알아? 풍자야? 어? 풍자. 물간 품자. 풍자는 몇품 몇품 품자? 어쨌든 간에.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헐. 옛날에 그 손잡은법 아니 뭔 소리야. 자, 다시. 뭔 소리 하자고. 자, 요거 나오면 얘랑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A 대 B 그렇지. 왜? 높이가 같은데. 두평 높이가 같으니까. 그렇지. 아니 높이가 같은데 거기다 A 곱하나 B 곱하나 이게 결국 넓이의 비가 되는 거잖아. 자, 이제 그걸 여기로 가져와봐. 자, 여기 보시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렇게 넓이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둘의 길이 같으니까. 무게중심. 네, 이렇게 같죠. 네. 그리고 얘랑 얘도 같다. 네. 자, 이제 여기를 해봅시다. 자, 이 삼각형 보세요. 이 삼각형. 뭘 하고 싶냐면 여기랑 여기의 넓이는 어때요? 지랑 자, 그럼 다시 같아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요쪽이랑 넓이 어떨까요? 같아요. 그렇지, 크게 봐도 같지. 어차피 밑변이 같으니까. 근데 여기 동그라미니까 세모랑 네모랑 어떻다는 거야? 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세모를 네모로 바꿔볼게요. 자, 다시 보자. 자,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자, 이쪽이랑 넓이 어떨까요? 네모네모. 그렇지. 네모. 그렇지. 다 바꾸는 거야. 네모.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
이제 보자. 왜 2대 1인지. 자, 요 삼각형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자, 여기 선을 쭉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네모가 몇 개 있어? 2개. 이쪽 삼각형 네모가 몇 개 있어? 한 개. 하나. 그럼 넓이의 비가 2대 1이죠. 그러면 요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1. 그래서 2대 1인 거예요.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너희는 그냥 2대 1만 기억하지만 저런 원리에 의해서 2대 1인 거야. 저건 뭐? 저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무게 중심을 나타내는 거야. 저거는 외접원이나 내접원 아니에요? 그냥 삼각형이에요. 왜 이걸 왜 그냥 했냐면 아까 이 문제 있었잖아요, 제가. 풍무가 무게 중심을 그렇게 좋아해, 선생님. 저도요. 무게 중심이라는 게 좌표로도 볼 수 있잖아. 왜냐면 좌표가 우리 알잖아요. 자, A, B,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E, F가 있어. 이들의 무게 중심 구하면 어떻게 하죠? 3분의 A, C, E 더하고 3분의 B, D, F 더하는 거 맞잖아요. 네. 이게 삼각형과 원 사이의 관계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 무게 중심의 원리를 많이 가지고 와요. 좌표로 가져오기보다는 요 2대 1을 많이 따옵니다. 이걸 따와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자, 이렇게 놓고 원을 그려요. 그런데 여기에 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려요. 그래서 띵띵띵띵 이렇게 표시해 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면 얘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얘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2대 2의 비가 뜨거든요. 왜 무게 중심이 돼요? 중학교로 들어갈게요. 아, 요즘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야? 네 편. 아니 그 뒷쌍식 평행. 그 대각선이 곱하기. 길이가 같아요. 곱하기 이가 뒤에 다른데. 네, 대각선. 서로 네네. 뭐에? 수직은 2등분. 수직은 아니고 2등분. 2등분. 2등분해요. 그러면 봐봐. 들어가야겠구만. 2등분 하잖아. 2등분 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의 길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다 제가 선 하나를 추가했어요. 어떤 선을 추가했냐면 여기 선 하나를 이렇게 추가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무게중심이에요.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놓고 여기다가 또 하나 선을 딱 그려놓고 여기를 뭐라고 표시해버려요. 원의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무게중심이 뭔지, 무게중심이 1대 2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얘야.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과 그렇죠? 2분의 r 곱하기 둘레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거기에 하나 더. 자, 이 그림 이제 기억하세요. 원이 있습니다. 우와. 내심이랑 외심이랑 겹칠 수 있어요. 네, 원 안에 내심이랑 외심이랑 겹치면 아까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다 겹쳐요. 바보들. 보여줄게요. 궁금하면 알아야지. 자, 정삼각형 한번 그렸다고 치고, 근데 정삼각형이라고 칠게요. 정삼각형은 무조건 같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이거 길이 다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길이 다 어때요? 내심의 특성인 반지름 같고, 외심의 특성인 반지름 같고, 무게중심의 특성인 중선의 교점도 되네. 다 돼요. 정삼각형. 그래서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저쪽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정삼각형. 정삼각형이지. 유. 중학교 2학 잘 다니셨네. 자, 요 표현이 나오면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로 가볼게요.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풍문은 연속으로 계속 매년 나오고 있고요. 사후도 거의 나온다고 보는 그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그림을 되게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이. 원 안에 사각형, 그냥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너무 정사각형 그림이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삐꾸로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360.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누가 오. 360이랬냐? 아, 레전드다. 네, 이거 학교 배웠어요. 됐죠?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거든요. 충격적이야. 선을 그려봤어요. 여기는 뭐가 되죠? 2배. 근데 200가 베타의 2배. 베타의 2배. 그럼 여기는 200. 알파의 2배. 알파의 2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문제는 보통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를 뭘로 풀어야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푸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알아요.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뭐랑 똑같아? 세타.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이걸 쓸 거야. 네? 외워. 외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반복분명이 있는데 보세요. 자, 이게 세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얘랑 똑같은 녀석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거거든.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렇게 그리면 얘랑 무슨 도일까? 서로 합동이 되지. 그러면 얘는 x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치? 좌표니까. 얘가 y가 되면 여기는 그냥 y가 되겠지. 요건 알겠어? 자, 이제 생각해봐. 사인 세타는 여기서 하는 거야. 그치? 근데 파이는 180도는 알지? 파이 마이 세타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 왜? 파이에서 세타를 뺏겨. 이해돼? 자, 이쪽은 순수하게 세타를 쓰는 건데 이쪽은 파이까지 간 다음에 세타만큼 뺀 거야. 원래 각을 구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빙글로 돌아요. 각을 구할 때. 동경 각을 구할 때 0,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 뜨르르 180, 뜨르르 270이 구하거든. 그러니까 180도만큼 갔다가 세타만큼을 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할 때는 여기서 풀지만 얘를 구할 때는 여기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 사인 구할 때 보면 빗변분 높인 건 아시죠? 자,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 뭐 보는 거야? 8분의 x. 8분의 y. 자,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 뭐야? 둘이 값이 어때?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여기 보자. 코사인 보자. 여기서 코사인 값은 뭐야? 8분의 x. 여기서 코사인 값은 뭐야? 8분의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졌어. 그치?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걸 우리는 흔히 그렇죠. 이렇게 불러요. 올사탕, 얼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에 있을 때는 모두가 플러스인데 2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사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라는 말은 뭐야? 사인 빼고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요것만 알면 돼. 다른 각별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딱 요것만 기억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지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요것만 그냥 기억하면 돼. 왜 여기서 써먹어야 되거든? 어떻게? 자,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문제가 여기를 5라고 주고 여기를 8이라고 줬다고 치자.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제가 그렇게 할 거야. 여기 사인 세타가 얼마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분의 4래.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특수한 값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 가느냐? 자, 세타 주어졌고 두 변이야. 근데 한 쌍은 없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맛이 다르네.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서 한국 가서 먹는 오케이. 여기가 허준서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고? 누나 볼게요. 아닌데? 나 오토바이 안 타. 자자자 조용.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힘내. 네. 자 요거를 이제 구할 거야. 요걸 제가 x라고 한다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야. 어떻게? x의 제곱. 아까 주인공 아닌 애들 5의 제곱, 8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5에다가 8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써야 돼. 그치? 근데 여기 사인 세타 줬잖아. 그럴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25분의 9. 왜? 개미다니 진짜. 네. 좀 말이 되냐? 왜? 저런 게 진짜. 왠지 알죠? 사인 제곱. 네, 근데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에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거를 제곱해봐. 사인 제곱은 얼마? 25분의 16. 25분의 16이잖아. 근데 나는 코사인을 구하고 싶은 거야. 코사인. 그러면 봐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자,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맞죠? 그러면 코사인은 루트 안에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맞지? 그래서 지금 용준이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야. 1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인 25분의 16을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루트 25분의 9가 돼서 5분의 3이야. 풀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집에서 풀어가지고.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값도 구한 거지? 얼마 나왔어? 5분의 3 나왔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x를 구할 수 있지. 자, 구했다 치자. x를 구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저는 이 x를 구했으니까 얘랑 얘를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거야. 왜? 제가 이 값을 통해서 이 r을 구했어. 뭔지 모르지만 이 r을 구했어. 그러면 이 r은 뭐분의 뭐예요? 사인. 여기서는 세타분의 x야. 맞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거 뭘로 쓸 수 있다고요? 사인 세타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어차피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근데 문제에서는 반드시 얘를 줄 거거든. 얘를 무조건 줄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가 있으니까 또 뭐가 돼? 코사인 법칙이 또 돼. 그럼 이것도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맥락으로 나오는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그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가 같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 그래야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앞에 나왔던 두 개의 공식과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이번 단어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준비가 된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쉬었다 갈게요.